안녕하십니까. 제한군인 안보교수 장형령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MZ세대를 위한 병영생활 개선과 강한 군대 실현은 가능한가입니다.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후배 장교가 본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어느 날 신병이 부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마침 주사병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신고 식후에 요리에 관심이 있는 병사가 있으면 손들라고 했더니 2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에게 다음날 오전에 면담을 하자고 말하고선 퇴근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 그 중에 한 명이 대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급한 일인가 놀라서 물었더니 대뜸 저 주사병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주사병은 힘들다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후배 장교는 이제부턴 보직 부여할 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세상이라며 씁쓸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은 1953년 이후 무기체계나 병영생활에 있어 질적이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 지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하여 세계 10위국가로 도약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국방 예산은 작년 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입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작년 대비 6,448억 원 감소한 16조 6,917억 원이고 전력 운영비는 작년 대비 283억 증가한 37조 9,195억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병봉급은 병장 67만 6,100원으로 작년 대비 11.1% 인상되었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는 3대1 매칭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전역 시 1,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개발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원격 강좌, 수강료도 지원하며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도 확대하는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통해 복무 만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 전반기에는 37억 원을 들여 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에 비대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작년 부실급식 논란 이후 6월 3일 국방부 차관을 팀장으로 장병 급식 및 피복, 병영시설, 인권 및 복지 등의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 출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문제시되자 6월 28일에는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작년 9월 28일 4차 회의를 통해 병사의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금년 1월 14일 MZ세대 청년의 눈높이에서 병영정책 전반에 걸친 조언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병영의 혁신 청년자문위원 3인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6일에는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과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영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전투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을까요? 세계 10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군의 경계 실패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은 극한의 상황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훈련도 필요한 법인데
2인에서 4인실 생활관의 침대형 생활에 길들여진 병사들이 야외 훈련 시 24인용 텐트와 간이 침대를 어떻게 견딜 것이며 위장한 얼굴로 며칠간 씻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비데가 없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은 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이 장병 인권과 기본권 및 진료권 보장, 조직문화와 인사문제 개선과 간부 역량 강화,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칫 편익 위주의 복지에만 치중되어 군의 존재 목적을 잊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올해 기준 36만 명의 병사에게 병장 기준 67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지급하면 2조 4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피복비 3,764억 및 급식비 1조 2,787억 원은 별도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 2년차 미만 상병 월급이 2,100달러, 한화 약 25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병급여 월 200만 원은 미군에 근접합니다. 이를 위해선 5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 봉급이 인상되면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인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학군 및 학사장교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병사와 급여 차이까지 별로 없다면 굳이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긴 장교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방 예산이 인건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징집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군이 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난 2년간 국방 예산을 전용하여 코로나 상황에 상응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이 명백한데 국방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현실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병영생활 개선이 가능한지 방위력 개선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 목표가 있는 집단으로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단체 생활을 통해 전우회를 기르고 전투력 상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영생활 개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포퓰리즘식 행태가 아닌 우수한 엘리트 장교를 선발하고 경직된 조직문화의 개선과 전우회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대우와 군 복무 자체가 존중받고 명예가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투력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한편 금수저 출신 병영 미필자들의 고위공직자 진출에 대한 사회적 괴리감을 해소하는 등 시스템도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각종 개선책은 오히려 부대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전투력 증강에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